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최미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최미원님의 소개로 지역주민 1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최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원 5선 거구 최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멀리 노원구에서 저의 시정 질문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지역 주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오전에도 방문을 해주셨었는데요. 예, 여러분들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부응해서 현재 2019년부터 사립초등학교랑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각종 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도 이 대상에 포함되고요. 2021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까지도 확대되면서 저희가 초, 중, 고 전 학년에 걸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맞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의 취지가 원래는 교육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라는 것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다라는 취지하에서 저희가 보편적 복지, 선별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라는 커다란 방향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으로의 정책이 실시될 수 있었는데요. 이 본래의 취지가 옳고 정책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다 할지라도 이 시행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몽리와 같은 그런 정책이 되고 말 거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정 요구하려 합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넘어갔네요. 네, 제가 기계치여서 현재 무상급식이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초와 고등학교 3학년에게까지 확대되었고요.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1, 2, 3학년이 전체가 다 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2021년에 다 시행됩니다. 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정부 시책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상급식 올해 고3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했을 때 각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셨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자치구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네. 5대 3대 2의 비율인데 네. 2를 맞추기도 좀 어려운.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년까지 해야 다 참여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재정 상태나 예산 상태가 그렇죠. 예, 조금, 아무래도 자치구별로 차이가 예산이 있겠지요. 풍족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큰 틀에서 무상급식의 취지에 큰 틀에서는 동의해서 무상급식이 옳습니다. 근데 네, 제가 부담을 지고 생각하기에는 있습니다. 제가 속한 노원구 같은 경우도
타 구에 비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가 아마 학교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학생들 고3에 대한 예. 무상급식 확대에 있어서 노원구가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구들이 호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제 자치구 단체장님들을 설득해서 일단 저희가 시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전학년이 실시되다 보니 자치구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치구만의 부담으로 무상급식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 우려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교 무상급식을 초기부터 공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네. 추진을 했고요. 구청이 이제 사실 조금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서울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셔가지고 네. 구청을 설득하고 해서 이게 네. 그래도 지금 이 일단은 어려움 무상급식 중에도 비율이 교육청이 50, 예, 5대 서울시가 3대 2 30, 예. 자치구가 20. 그렇습니다. 20인데도 불구하고 그 20을 부담하기에 어려운 자치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네, 알겠습니다. 예, 노원구 경우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도 열악하다 하는데 학생과 학교가 많다 보니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지금 PPT 3번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변 자치구 대비 학생 수가 지금 2배로 많고 또 학교 수도 그거에 맞게 많고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노원구 말고 그 노원구 인근의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심지어는 저희 노원구에 이제 특성화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 강남에서까지도 노원구로 오는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다시피 2018년에 노원구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이 6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에는 고3이 확대되면서 82억 6천만 원이 되었고요. 내년은 고2까지 확대되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가 확대되면서 93억 9천억이 93억 9천만 원이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인데요. 이게 이제 2021년 전 학년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는 2021년에는 105억이 예상됩니다. 이게 자치구 예산으로서 100억이 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교육감님? 그렇죠. 지금 네, 너무 40억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네요. 네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도 함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희연 교육감님이 지금 발언 때에 나와 계시긴 하지만 서울시와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50%를 이미 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급식, 무상급식 관련한 분담금은 서울시의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과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자치구의 어려운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이 좋은 정책이 같이 기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분담 조정률 그 분담금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지금 고등학교 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에 이제 시작은 이번에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거고요, 무상급식으로. 네네. 그전에는 이제 초등학교하고 네. 중학교가 지금 시행이 되는데 네. 초기에 이제 5대 3대 2로 분담을 했습니다마는 조리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후에 증가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도 한 조금 이따가 57% 지적을 정도, 이렇게 할 돼 건데요.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것도 굉장히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있습니다. 부적절한 조치로 보여서 그거는 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나가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바로 말씀해 주셔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조혜영 교육감님께 무상급식 분담률을 다시 한번 자치구의 사정에 맞게 좀 분담률 조정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조혜영 교육감님이 또 말씀을 꺼내신 무상급식비에 포함된 인건비, 운영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 초등학교 때, 지금은 확인을 안 했지만 초등학교 때 그 급식 안내문을 보면 단가가 나와요. 급식 단가가. 예. 얼마 뭐 3천 얼마 뭐 4천 얼마에서 단가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3,500원짜리 밥을 그래도 학교에서 이렇게 제대로 먹고 있구나 이런 나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무상급식비에 저희가 받아보는 그 학교 급식 단가 안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급식비 구성 비율을 보면 자 사립초, 공립초,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식품비 지금 학교 급식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식품비와 관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온전히 아이들의 급식에 아이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재료비로 식품 단가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지 이 급식 지원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있다라는 거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 공무직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 다른 일을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급식 지원비도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질 높은 급식을 공급받구나 하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사실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분이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건비가 추가되는 과정을 밟아서 저희가 이제 5대 3대 2에서 한 57%까지 지금 올라 있는데요. 사실 뭐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여러 가지 뭐 법정 전출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도 감사한 느낌인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이제 하셔서 부담은 많이 다시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시정 요구하는 것은요. 그 급식 지원비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저희로서야 뭐 가장 이상적이죠. 그거는 반드시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리원 종사자나 조리사 종사자들 인건비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거 중복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월급이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식품비를 제고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교육감님, 고교 무상급식 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해서는, 지금 예. 조리사와 조리원의 예. 인건비가 예. 100% 지금 학교 급식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총 지금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5대 3대 2로 배분이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추가되는 방식으로 해서 네. 57%까지 올라와 네, 있고 그 이렇게 돼 비율 있습니다. 여쭤본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데요. 예. 조리원 종사자와 조리사 종사자들의 월급이 예. 100% 학교 급식비에 속해 있는 인건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는 그냥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예. 뭐 복지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일부 할애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100%가 인건비가 나간다는 제가 건가요? 한번 잠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혹시 그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평생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예, 확인이 말씀하시죠. 시작을 걸리면은 말씀 마저 할게요.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100% 인건비가 나간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시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비가 나가는 것도 안 됩니다. 학교 급식비는 오롯이 학생들의 급식 개선을 위해서 재료비나 내지는 아이들의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위해서만 쓰여져야지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운영비도 여기서는 제외되어서 잡으셔야 돼요.
예. 급식 지원비에는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식품비의 적정성은 또 별개 차원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정이 있지요. 급식비에서 급식비에서 몇 프로 이상은 식재료에 꼭 할애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그건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따로 없나요?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저 식품비 예를 들면 이제 저 식품비 책정이 아이들 말하자면 급식의 질과 또 학부모님들의 기대치에 비추어서 적정한가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저 식품비를 일정 부분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 급식 구성 비율을 마저 보시면요. 지금 공립초는 그나마 85% 말씀드리면은 급식비의 85%를 아이들의 식재료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요. 밑에 사립초는 66%를 사용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61%, 특수학교는 49%만 사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표로 보다시피 특수학교 아이들의 학생들은 일반 학교 학생의 아이들보다 질 낮은 급식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제 말이 맞나요? 그 부분은 그 식품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식품비 중에서 예, 지금 이제 49%가 네네 식품비로 사용된다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100% 해서 나온 거고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급식비 한 학생당 7,673원을 지급하나 예. 지금 의원님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게요. 공립초나 사립초,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특수학교 아이들의 급식 지원비가 많은 걸 보고 이 아이들은 훨씬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가 하고 착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오롯이 그냥 그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그치요?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서는 급식 재료를 위해서는 49%만 지금 할애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감님. 예. 근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특수학교는 3,700원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3,100원이 기준인데 이제 특수학교 인건비 비중이 좀 많은 게 돼 있는데요. 저건 지금 저도 그래서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가 여기에서는 분리되어서 지급되어야 지원돼야 된다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립초, 사립초 관련해서도요. 제가 알기로는 식품비 금액은 똑같아요. 4,165원으로. 그런데 걔를 보면은 사립초가 4,827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보시면 또 공립초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립초 아이들보다 좀 못한 급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알지만 의원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상임위가 아니신 분들은 왜 급식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교육감님은 아시는 거죠. 공립초와 사립초도 급식 식품비 자체는 동일하니까요. 식품비 자체는 동일하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제별 단가를 조정해서 같이 초등학교는 똑같이 그치요? 그렇게 가능하지요. 이것도 인건비가 지금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낮게 책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인건비는 이제 아무래도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지금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식 과정에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걸 전체 산입을 해서 지금 한 그럼 것 같습니다. 학제별 공립초와 사립초 급식 단가를 균일하게 조정하는 거는 가능하시나요? 지금 도표상으로 균일하게 하는 것. 지금 공립초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낮은 거고요, 그렇죠? 네네. 공립초, 사립초의 식품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비만 동일하고.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별 식품비의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요 매년 식품비의 단가는 별도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상황은 이해하고 있어요. 식품 단가는 똑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초등학교는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립초보다 낮게 이렇게
액수가 나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표를 그걸 한번 점검을 혹시라도 해보겠습니다. 보셨을 때 사립초가 똑같은 식품 단가인데 이 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저걸 한번 제가 점검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식품 예. 단가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리고요. 예. 방금 인건비의 말씀드렸던 산입 것처럼 범위가 지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공립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식품비의 비율이 60%인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표에 보시다시피 예. 인건비의 비율이 너무 높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는 급식비에서 제외되어서 따로 예. 하셔야 된다고 예, 생각됩니다. 특수학교는 인건비가 더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또 고스란히 이제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식품비가 같이 아니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알겠습니다. 기회에.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이제 구청에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더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네. 이제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교육감님,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표를 보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근데 아이들의 먹는 양은 중고등학교,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굉장히 먹는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인당 식품비 단가가 3,395원은 적절한 건가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제대로 먹고 있는 건가요? 양만큼?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양을 더 많이 제공하려면 저 단가로는 감당 못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게 이제 위원회나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중고등학교가 동일하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급식의 질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진짜 소 한 마리도 잡아먹을 아이들인데 급식이 양이 안 차서 편의점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인스턴트 식품을 네. 더 섭취해서 이것이 다 뭐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걸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이 건강한 급식을 필요한 양만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급식 단가 좀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예.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단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최근에는 학교의 그 공공급식, 공공무상급식의 질에 대해서 네. 상당히 학부모님들도 꽤 만족을 하시는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식재료 70%, 네. 그다음에 매년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90% 이상의 만족도 네.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근데 감사합니다. 요 기준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반드시 네.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고요. 예, 아까 세 가지 부탁드린 것 꼭 기억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조혜연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면서 박원순 시장님께도 부탁 말씀드렸는데요.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서 자치구의 소가리가 너무나 큽니다.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고요. 특히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인근 구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원구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시장님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인구가 많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복지 비용이 좀 많이 지출된다든지 그쵸. 뭐 이런 게 예. 많이 있겠죠. 예. 네. 복지 예. 혜택을 받아야 하실 분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탁 말씀드리려고 자리를 모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매칭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 네.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그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도 매칭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예, GMO 관련해서도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매칭 사업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계적인 그 형평성보다는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자치구의
그 재정 상태나 자치구의 형편에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세심한 행정을 요구하면서 GMO 관련해서 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넌 GMO죠. 아이들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예, GMO 관련 학교 급식 사업을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 중이신 거죠? 이게 아마 시민 참여 예산으로 네.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6개 자치구를 상대로 2018년 상황입니다. 67개 교가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도에는 아마 더 많은 학교가 더 많은 자치구가 참여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사업 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야심차게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시의회에서 야심차게 깎아버리셔가지고 그래서 다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시의회에서 방만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시 어딘가요? 담당자가 서울시 급식 친환경 급식팀인가요? 이쪽에서 시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 현장 상황이든 그 사업 상황이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반드시 지켰어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시의원님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하시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 넌 GMO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각 자치구의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신청한 학교 그리고 그 신청한 학교가 많은 자치구에서는 고스란히 또 자치구의 부담으로 떠안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 예산이 깎인 게 어떻게 깎이게 된 건지 혹시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 아마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들이 설득을 의원님들한테 잘 못했기 때문이겠죠. 네네. 근데 아무튼 금년에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전 수요도 철저히 조사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또 오늘 특별히 또 질문을 해주시니까 네네. 아마 시의회에서 잘 통과하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PPT 6번을 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6번인가요? 자치구별 신청 사항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노원구가 16개 학교, 굉장히 많은 학교 수가 2019년 현황입니다. 신청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문제 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7대3으로 매칭 지원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시장님?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비율은 7대3. 예, 그러네요. 7대3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올해는 13개 자치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자치구에서 67개 교를 67개 교가 네네 신청을 했었나요? 보니까 그러네요. 저 매칭이 7대3이고 네. 그 시의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네. 전년도의 집행률이 저조했다. 네. 제가 보니까 63%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 아마 자, 시의회에서는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전년도 근거가 집행률이 저조하면 맞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이 예. 예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제대로 예. 사업이 실시 안 됐으니까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시의원들께 그 담당 상임위에게 이야기를 제대로 하셨냐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금년에는 학교 아마 실제 수요를 철저히 조사를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현재 21개 자치구에 네. 191개 교회에 네.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아마 의회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또 올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니까 그거는 안심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적인 매칭, 자치구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매칭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 7대3 비율로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한 학교 학생 수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각 자치구의 전체 학생 수의 23.3%만 일괄 적용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글쎄 이번에는 그 수요를 아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네. 그 학교 아마 신청을 한 학교로 보이지는데. 그러니까 원래 넌 GMO 그 지원 사업을 하려면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해서 7대3 비율로 매칭해서 가는 게 맞죠, 시장님? 뭐 일단 그래야 좀 더 효과적으로. 네네. 그런데 작년 잘 같은 집행이 경우는 되겠죠? 올해 2년 동안은 어떻게 되었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구의 학생 수를 추출해서 그 학생 수의 23.3%에 해당하는 비용만 각 자치구로 내려줬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원구처럼 신청한 학교가 많은 구는 비용이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고요. 신청하지 않은 학교, 뭐 한 개, 동작구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신청했네요. 이런 학교가 있는 구는 예산이 남아 돌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신청한 학생 수를 데이터로 삼아서 그 학생 수에 맞게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전체 자치구의 학생 비율의 23.3%를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네.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예를 예산에는 들어서 이렇게 23.3%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7대3이 있고 6대4가 있고 5대5가 있고 이렇게 좀 이걸 나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사전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해서 네.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네. 이렇게 배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자료화면 8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8번인가요 이게? 네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나 보네요. 7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번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아까 보시던 거 마저 보시면 되겠네요.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노원구는 2019년 36.2% 지원을 받고 구비 53.8%로 이 GMO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대7 매칭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비율이지요. 구가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추경을 해서라도 구가 이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님 책임감 있는 행정 펴셔서 내년에는 노원구는 아마 더 많은 학교가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자치구에서도 더 많은 학교가 GMO와는 상관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고 저희들이 사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네네. 맨날 이 매칭을 하는데 서울시만 이게 특별히 더 매칭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네네. 서울시가 사실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7대3 비율이 부적합하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 아니, 아까 그렇기 말씀드린 네. 신청한 학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각 자치구의 학생 수당 23.3%를 내려주는 거는 그거는 부적절하다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담당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 분담은 고스란히 노원구가 분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구는 56점 몇 프로인가요? 그렇죠? 30%만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노원구가 해당하면 되는데 노원구가 말씀 마저 하십시오. 독자적으로 시비와 관계없이
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노원구가 추경을 편성해서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네. 금년에는 네. 아무튼 그 수요를 충분히 조사를 했고 네네. 또 요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르게 매칭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더 개선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 지금 이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네네. 노원구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걸 고려해서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뭐죠, 교부금 이것도 지금 훨씬 더 많이 배치가 돼 있고 네네. 그 배치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근거 요소 중에도 학생 수가 많다는 거, 네. 뭐 장애인 수가 그러니까 많다는 이제 거, 그런 이런 것도 다 참고가 돼서 그런 네. 배려를 해주시는 건 좋은데요. 저는 차라리 분담금 자치구 현황에 맞게 분담금을 좀 조율해서 그런 지원금 없이도 적절한 분담금을 책임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아까 조혜연 교육감님과 박원순 시장님 두 분께 그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분담률은 조금 다시 한번 협의를 좀 세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게요 저희들이 법률상 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상 어려운가요? 예. 왜냐하면 그 학교 급식법에 보면 그거는 제가 법률을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리고 일어나셨으니까 제가 조현 네. 교육감님께 더 드릴 질문이 있었는데 마저 다 네네. 하시고 내려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 그 교육환경 보호 구역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지요? 네. 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관련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유해업소가 발견되면은 즉각 철거 내지는 단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조 요청은 구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 구청장님들의 구청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예, 아마 그렇게 자치구하고 경찰청 소관으로 돼 있긴 한 모양입니다. 박원순 근데 시장님의 그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일단 관할이 그렇게 돼 있긴 한데 네네. 뭐 서울시는 일반적 저는 이 뭐랄까 우리가 구청에 대해서 네.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님께 지금 부탁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용산 화상 경마장 그렇죠? 사행 사업을 하는 경마장이 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주민분들 편에 서셔서 그런 유해 환경이 될 만한 업소들이 들어서는 거를 막으셨었고 그리고 예전에 또 그 관광진흥법인가 이게 국회 계류 중일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앞에 버젓이 관광 호텔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굳이 구태여 학교 앞에라고 하시면서 학교 환경 보호에 앞장서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마존 사업도 하셨었잖아요. 예,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해서 하셨는데 사실 교통 안전도 중요하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 근절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단속을 하나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내지는 구청에서 아무리 뭐 강제 철거하라고 해도 업주가 버티면은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유해 환경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청과 구청 네. 과 함께 서울시도 한번 전반적으로 네. 학교 유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네네. 저희들이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조희연 교육관님은 마저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육환경 보호 구역 개선에 대해서 미리 시장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사실 이게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또 교육감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화상 경마장도 세우는 것을 중단시켰고 그리고 호텔이 들어서는 것도 멈추게 했고 이렇게 이슈가 되는 큰 이슈가 되는 교육 환경, 유해 환경에 대해서만 관심 가져주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 너무나 지금 많은 유해 환경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조정이 안 돼서 지금 입으로 담기 어려운 업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런 업소들 학교 주변에는 상대 보호 구역과 절대 보호 구역이 있어서요. 절대 보호 구역 내 50m 내에는 그리고 상대 보호 구역 내 200m 내에는 절대로 유해 환경 업소가 유해 업소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법은 있지만 교육환경보호법은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근절할 수 없다면 사실 그 법이 필요할까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예, 법은 만들어놨지만 이 유해 업소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스럽고요. JTBC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200m 아니라고 하니까 210cm부터 이제 유해 업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편법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학교 가는 통학로만큼은 안전하게 교통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유해 업소로부터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조희연 교육감님과 박원순 시장님이 앞장서셔서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법의 문제라면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저희 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과 박원순 시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오신다 하여 시간을 내주셔서 오시는 바람에 제가 이 시간을 제대로 체크를 못했어요.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예, 최미호님 수고하셨습니다.